안녕하세요. 재활 필라테스 트레이너 문희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자에 앉을 때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이고 각 신체 유형마다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중립으로 올바르게 앉는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저희는 하루의 상당 시간을 앉아있는 데 했습니다. 상황과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책상에서 공부를 할 때, 장시간 운전을 할 때, 카페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또는 앉아서 무언가를 기다릴 때 등 저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의자를 가까이 해왔습니다. 더욱 안락해지고 다양한 종류의 의자들이 발달되면서 서 있을 때 아팠던 저희들의 다리를 편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편할 것만 같던 의자에 앉는 생활이 오히려 허리를 병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자에 앉는다고 전부 허리 통증과 자세에 쓰러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 나에게 맞지 않는 높이의 의자 등 여러가지 요인이 어우러져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골반, 어깨, 목 통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죠. 책상에서 공부를 하거나 사무 업무 또는 운전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게 됩니다. 아무리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앉아있는다 하더라도 장시간 그 자세를 취하기 힘들기도 하고 힘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한 포지션으로 바꾸려고 살짝 몸이 틀어지게 되고 힘을 빼는데 이때부터 보상작용이 일어나고 척추와 허리 압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나마 코어의 힘으로 척추의 압박을 버티고 있었는데 코어의 힘이 풀리면서 보호해주고 있던 척추의 데미지가 점차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세에 따라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의 차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가장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자세에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80kPa이고 이것이 그나마 척추에 무리가 크게 가지 않는 데드라인입니다. 서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의자에 앉는 자세까지 압력이 더욱 증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앉아있기만 했는데 100kPa이 넘어갑니다. 장시간 이렇게 앉아있는다면 디스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중되겠죠? 앉은 자세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의자에 앉아있지만 상체의 기울기에 따라 압력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상체가 쏠릴수록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앉아서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상체가 앞으로 쏠리게 되죠. 이때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되고 특히 앞으로 목이 쏠리면서 경추뿐 아니라 어깨에도 문제가 생겨 거북목 증후군이라든지 라운드 숄더 등 여러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의자에 앉는 것 때문에 허리, 목, 어깨 통증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나에게 맞지 않는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기 때문에 근육의 경직, 보상 패턴, 불균형 데미지, 신경의 압박 등이 일어나 통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 이 문제들을 풀어봐야겠죠? 포인트는 나에게 맞는 앉은 중립 자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중간중간 스트레칭으로 이완, 그리고 평소에 좋은 컨디션 유지를 위한 꾸준한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오늘은 나에게 맞는 앉은 중립 자세에 대해 해부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골반의 중립에 대한 영상, 그리고 골반 전방 경사, 골반 후방 경사, 골반 측방 경사에 대한 영상들도 올렸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꼭 참조해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여 앉기 위해서는 골반 중립에 대한 이해도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옆모습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상 장골격인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줄여서 아시스, 그리고 후상 장골격인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줄여서 푸시스를 찾습니다. 뉴트럴 펠빅을 유지하려면 아시스와 PS가 수직을 이루어야 하고 동시에 아시스가 푸시스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앞으로 기울어진 각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아시스가 푸시스보다 10도 이상 앞으로 기울어져 요추가 과신전되면 골반 전방 경사라고 합니다. 반대로 푸시스가 아시스보다 아래로 경사지게 내려가 허리가 플랫하게 되면 골반 후방 경사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그림으로 보면 왼쪽부터 골반 중립, 골반 전방 경사, 골반 후방 경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의 골반 경사를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골반 측방 경사 영상 또한 링크에 걸어드릴 테니 꼭 참조해주세요. 이렇게 근육들의 불균형, 경직 및 약화 등의 문제로 골반이 틀어짐이 발생되게 됩니다. 올바르게 서려고 하거나 억지로 골반을 중립으로 맞추려는 노력만으로는 골반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근육들과 잘못된 자세, 생활 습관, 움직임의 패턴 등을 파악해서 강화 운동,
스트레칭, 마사지를 병행하여 체계적인 재활 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습관을 들려주는 것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앉은 자세는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서 있을 때 골반 중립으로 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배웠으니 앉은 자세를 취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핵심을 이해하셨다면 어떤 자세가 골반 전방 경사이고 골반 후방 경사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이해했더라도 앉아있는 자세에서 골반을 중립으로 맞추는데 필요한 코어의 협응력과 지구력이 부족하다면 힘이 풀려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초반부에 말씀드린 허리가 망가지는 보상 패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림들을 보시면 앉아있을 때 어떤 포지션이 중립이고 틀어진 포지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포지션과 마찬가지로 어떤 근육들의 문제로 골반이 더 틀어지는지도 알 수 있죠. 서 있는 포지션과 앉아있는 포지션의 골반 중립 메커니즘은 동일하지만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의 차이가 납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서 있을 때보다 앉은 자세, 그리고 앉아서 상체를 기울이는 자세에서 척추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 문제가 상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 있을 때보다 더 필요한 코어의 협응력과 지구력입니다. 쉽게 말해 복근, 척추 기립근, 골반 기저근 등 이 파워하우스가 더욱 강하고 활성화되어야 올바른 중립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형화된 중립 자세의 기본 개념이었고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형화된 중립 자세보다는 본인의 체형에 맞는 중립 자세를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허리를 꼿꼿하게 펴서 앉아야 중립 포지션이다 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체형, 즉 골반과 척추의 틀어짐, 그로 인한 근육들의 컨디션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반 후방 경사를 가진 사람이 의자에 앉는다면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앉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거나 운전을 하루 종일 하는 경우 똑바로 앉으라고 해도 이 자세가 편해지게 되죠. 이때 대표적인 세 개의 코어인 복근, 골반 기저근, 척추 기립근 중 복근과 골반 기저근만 활성화되어 있고 척추 기립근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비활성화된 척추 기립근이 척추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니까 요추의 압력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허리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부러진 허리를 완전히 펴고 척추 기립근을 활성화하여 앉는 것만으로 중립 자세를 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께서는 똑바로 앉기 위해 허리를 과도하게 신전시켜 억지로 골반 전방 경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허리가 과신전되어 척추 기립근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요추와 척추 기립근의 극도의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정형화된 중립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한 번에 골반을 과도하게 앞으로 꺾지 말고 조금씩 앞으로 기울여주세요. 그리고 앞쪽으로 쏠린 상체를 살짝 편 상태에서 뒤로 기울여줍니다. 이때 비활성화되었던 척추 기립근에 텐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근과 골반 기저근에 텐션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함께 느껴서 코어 전체에 활성화 신호가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요추의 통증이 줄어들고 복근, 척추 기립근, 골반 기저근 3개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코어 밸런스가 부족하신 분들은 처음에 몸이 덜덜 떨릴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결국 저희는 힘은 들진 않지만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면서 척추에 부담을 줄 것인지 아니면 다소 코어가 부족하여 초반에는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고 힘들게 앉는 자세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힘들다는 표현은 몸에 긴장이 들어가 보상작용으로 다른 곳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약해서 힘이 없던 코어에 힘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전자는 편한 대신에 통증을 얻게 되고 후자는 힘든 대신에 척추의 건강을 얻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로 없는 것이 없듯이 후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꾸준한 재활 및 예방 운동을 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셔도 본인의 체형에 맞는 올바른 앉은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필라테스 트레이닝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